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중년아재 홀로 여행 도전기 오사카 편의 속편을 통해 오사카 여행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모아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출발한 날 폭설로 비행기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기에 이것부터 보시고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비짓 재팬 웹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입국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사전에 등록하고 생성된 QR코드를 이용해서 입국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등록 전에 필요한 것들은 여권,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호텔 정보, 항공기 정보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지트 재팬 웹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유튜브나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년아재가 등록하면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다 보면 입력 사항에 대해 확인 후 확정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중간중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 경우는 늦은 시간대에 등록을 해서인가요? 중간중간 확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무엇을 잘못 입력했나? 늦은 시간이라 마감인가?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나? 등등 조금 당황스럽더군요. 아재 여러분, 시간이 걸리니까 정상적으로 입력하셨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 완료하시면 발생되는 QR코드를 일본 입국 시 순차적으로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본 입국 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통과 후 마지막 입국 심사관과 대면했을 때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연신 제게 뭐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답답했는지 자기 핸드폰 번역기를 돌려서 제게 보여주며 쪽지를 같이 내밀더군요. 핸폰 번역기에는 제 한자 이름을 적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자 이름 적어주고 바로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방법과 관련해서 느낀 점입니다. 이동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튜브 등에서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추천하는 교통수단이 특급열차 라피트이더군요.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피트 열차는 좋습니다. 쾌적하고 빠르고 캐리어를 별도 보관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라피트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국에서 미리 예매를 하고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 후 승차를 합니다. 이때 교환을 위한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는 간사이 공항에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리 줄이 길지 않아서 바로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귀국을 위해 다시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금요일 오전 11시 반경이었는데 라피트 열차표 교환을 위한 대기줄이 정말 엄청 길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기차역까지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줄 끝에서 교환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라피트 열차를 이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본인이 여행 일정과 시간 여유에 맞게 여러 방법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편의점의 특징점과 편의점을 이용한 동전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편의점 시작이 일본 편의점이 들어와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일본 브랜드 편의점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원이 직접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드나 현금 등을 점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습니다. 사고자 하는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점원은 바코드를 찍어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이 이유가 다릅니다. 이후 계산은 손님이 합니다. 계산대 바로 옆에 작은 키오스크가 있어서 손님이 직접 카드와 현금 지불을 선택하고 직접 결제합니다. 현금 지불 시 지폐와 동전 투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점이긴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점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점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결제 방법을 이용해서 동전을 간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때마다 많은 동전이 생깁니다. 일본은 현재 1엔짜리 동전도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1원짜리 동전하고 크기나 모양이 비슷합니다. 반나절만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주머니나 지갑에 동전이 수북하게 쌓이게 되실 겁니다. 1엔짜리부터 500엔 동전까지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모아집니다. 이때 이 동전들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큰 단위 동전으로 교환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편의점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제 금액이 700엔이 나왔는데 갖고 있는 동전이 1엔부터 종류별로 수북하게 600엔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1000엔짜리 지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거스름돈으로 동전이 300엔 생기겠지요?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갖고 계신 동전 600엔 모두를 동전 투입구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1000엔짜리 지폐를 지폐 투입구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스름돈으로 동전 900엔이 나옵니다. 물론 동전 900엔을 갖게 되는 건 같지만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기계는 큰 단위 동전부터 거스름돈으로 줍니다. 이전 600엔이 한 주먹 부피였다면 이런 방법을 쓰면 500엔 동전 하나와 100엔 동전 4개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 관련입니다. 여행을 하실 때 구글 지도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경로 안내에 지하철 부분을 보면 어느 노선을 몇 번 입구로 들어가서 몇 번 플랫폼으로 가서 승차하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몇 번 플랫폼에서 승차하라고 안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열차가 향하는 지역으로 안내하지요. 성수행 열차나 대화행 열차를 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일본의 이 방식도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경험한 점입니다. 가락시장역에서 8호선을 타고 잠실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상왕십리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쪽 동네를 제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도 어플에서 안내하기를 잠실역에서 2호선 성수행 열차로 갈아타라는 안내인데 잠실역 환승 구간 표시에는 신도림 시청 방향만 써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쪽 표지판에도 성수란 단어는 없고요. 제가 여기 지리를 잘 안다면 신도림 시청 방향이 성수행 방향이란 걸 알겠지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성수행 열차를 탈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따라 계단 하나를 올라가니까 그때야 성수행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 플랫폼으로 안내를 합니다. 어차피 지하철 플랫폼은 2개지요. 플랫폼이 가운데 있던 양쪽으로 있던 타는 곳은 2곳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지하철 타는 곳 플랫폼에는 1번 또는 2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도 어느 방향 열차를 타라가 아니고 해당 노선 몇 번 플랫폼에서 타라는 식으로 안내합니다. 도심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입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역도 아주 작은 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역도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안내하는 지하철 입구 번호를 꼭 따라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1번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2번 플랫폼이어서 다시 나오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교통카드입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교통 관광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주유 패스 1일권을 이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유 패스 1일권의 경우 최근 한국에서 대략 25,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의 오사카 관광 일정 중 유료 관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메다 공중정원 1,500엔, 햇파이프 관람차 600엔, 도톤보리 리버크루즈 1000엔, 오사카 시립주택박물관 600엔, 이렇게 유료 입장하는 곳의 합이 3,700엔이고 최근 원엔 환율을 대략 940원으로 계산하면 약 34,000원대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루 동안 지하철을 5번 정도 이용했는데 한 번 이용 시 230엔이니까 지하철 비용도 10,000엔 정도였고 이를 다 합하면 44,000원대를 전부 주유 패스로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는 게 맞겠지요? 여기서 중년 아재들께 주유 패스 관련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주유 패스 실물 카드 교환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저녁 시간에 그 넓은 남바역에서 1시간 가까이를 헤매고 다니고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유 패스는 한국에서 구매하고 일본에 도착 후 실물 카드로 교환을 해서 사용하시죠. 간사이 공항에서 교환할 수도 있었으나 저는 둘째 날 사용을 위해 1일권을 구매했던지라 오사카 도착 후 교환하기로 했지요. 첫째 날 남바역 근처에서 저녁도 먹고 주유 패스도 교환할 겸 남바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를 헤매고도 교환에 실패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영무원에게도 물어보고 편의점 점원에게도 물어보고 심지어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물어봤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상당히 오랫동안 탐색한 후에야 겨우 교환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환처는 남바역이 아니라 난카이 남바역에 있었습니다. 라피트 열차를 타고 오사카에 도착하면 난카이 남바역에 도착을 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바로 JTB 관광 안내소가 보이는데 바로 그곳에서 교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1시간 넘게 탐색해서야 알 수 있던 것처럼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간사이 공항에서 교환을 하고 오시더군요. 꼭 난카이 남바역 JTB 관광 안내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짧은 2박 3일간의 오사카 홀로 여행에서 저 스스로 실수했거나 또 경험을 통해 아재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여행하시는 중년 아재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